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이번에는 펜트하우스 인물을 통해서 애정결핍증의 끝판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정결핍증의 이 전체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애정결핍증의 끝판왕, 여러분 감 잡히시나요? 네, 천서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천서진 역은 애정결핍증의 바로 끝판왕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다시 또 새엄마가 들어오면서 여동생을, 즉 배다른 여동생을 더 이뻐하면서 이 받은 상처가 고스란히 나타나서 그 애정결핍증이 심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끝판왕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저희 상담 온 사람 예를 들어보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애정결핍증이 심한 사람은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까 봐 항상 불안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경우가 나이가 들어가서도 보면은 의처증 비슷하게, 의부증 비슷하게도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저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얘기만 해도 저거 분명히 요즘 내가 나이 들었다고 저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뭐 이런 잘못된 생각까지도 만들 수 있는 위험한 것이 바로 애정결핍증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물어보면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즉 천서진이라고 하는 역할에서 이 친구가 자라면서 애정결핍증을 되게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예술을 하는 운해적임에도 불구하고 운해냐 좌뇌냐를 떠나서 애정결핍증은 무조건 내가 1등이 돼야 돼요. 나 중심이 돼야 돼요. 무조건 내 중심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도 내 중심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선택할 때 내가 어떻게 남편을 도울까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저 남편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보고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보는 것처럼 정말 대단한 악역인데 그 악역을 보면 다 어떤 거냐면 자식에 대한 거, 자신의 출세, 자신이 1등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키우는 딸이 1등하기 위해서, 즉 사람들한테 관심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아주 철저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행동들은 어머니가 자기와 자식에게 나타나는 거고, 석경이한테 나타나는 거는 일단 자기가 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에 관심받고 싶어서 하는 미운 짓이고, 엄마에게 하는 미운 짓이고, 더 커서 어른이 됐을 때는 내가 받아야 되고, 또 이 똑같죠. 엄마한테 받기 위해서 하는 미운 짓이고, 지금 더 커서는 내가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자, 이렇게 좀 이분화로 나눠지죠. 청소년 때는 자기가 엄마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하는 미운 행동을 한다면, 성인이 돼서는 내 거가, 즉 내 아이가 1등해야 되고, 내 남편이 1등해야 되고, 내가 1등해야 되고, 사람들이 나만 바라봐야 되고 라고 하는 것. 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면 세상은 아름답지 못하겠죠. 물론 드라마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극대화한 건 사실입니다. 누구나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표현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죠.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정말 죽고 싶다, 이 생각은 저 갖고 싶다, 이런 욕심적인 생각은 누구나 인간이니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딸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행동하는 사람. 그러나 많은 사람도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잘 되고 싶고 돈도 많고 싶고 다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안 좋은 방법을 통해서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뇌에 트라우마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천서진처럼 엄청 심한, 우리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자라면서 엄청나게 학대를 받았다?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엄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아빠한테는 엄하게 하면서 사랑을 못 느꼈고, 또 실제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못 느끼다가,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됐든 저 새엄마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또 자기보다 이뻐 보이는 그런 딸이 들어와서 그 딸만 싸고 도는, 그걸 볼 때 그 자라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들었고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만들어졌을지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큰 트라우마는
이렇게 큰 문제점을 낳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러나 그보다 작은 드라마는 또 살면서 작은 문제점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드라마는 이게 시청률을 위해서 극대화를 시키지만, 극대화는 아니지만 삶 속에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지금 나는 우선 나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가 혹시 애정결핍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나?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이게 잘못을 모르고 지금 내가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남편한테도 받으려고만, 아이한테도 받으려고만, 이렇게 내가 받으려고만 하는 성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떤 애정결핍증이 있다면 이 아이도 크면서 받으려고만 하고, 그리고 내가 받기 위해서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자꾸 내걸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냐라고 하는 거죠. 아주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애정결핍증은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큰 짐이 돼서 인간관계에서, 삶 속에서 엄청난 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가장 강조하는 게 첫 번째 애정결핍증이잖아요. 그래서 즉 충분한 사랑이죠. 여러분, 얼마큼 사랑을 받느냐? 그게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우리는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명쾌하게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